방위사업청은 대화력전 수행을 위해 탐지거리가 향상된 대포병 탐지레이더 IRI를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18년부터 우리 군에 전력화한다고 밝혔다. 대포병 탐지레이더 IRI는 2011년 11월부터 정부가 약 540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업체 주관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실시한 개발 시험 평가 및 운용 시험 평가 전 항목에서 군여구 기준을 충족하여 최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포병 탐지레이더 IRI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아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의 핵심 장비다. 주요 운영 개념은 적도발 예상시 레이더를 전개하고 적방향의 탐색빔을 운용하여 적화력 도발시 날아오는 포탄이 탐지되면 즉시 탄도를 역추적하여 적화포의 위치를 아군 포병 부대에 자동으로 전파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즉각 대응 사격함으로써 적 원점을 경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대포병 탐지레이더를 국외에서 도입하여 운용 중이나 운용부대로부터 적장사정포의 성능을 고려하여 탐지 범위 및 작전 지속 능력이 향상된 장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번에 국내에서 개발된 대포병 탐지레이더 IRI는 탐지 범위 및 작전 지속 능력이 기존 아서 K에 비해 30에서 40% 증대되어 적진 깊숙이 위치한 장사정포까지 상시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동시 표적 처리 능력이 약 2배 향상되어 다수의 적사격 원점 정보를 아군 포병에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여 적도발 시 즉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두 대 교차 운용 시 주야간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전철 후 365일 지속 작전 운용 가능. 대포병 탐지레이더 이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국산화율이 약 95%이다. 따라서 고장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군수 지원 보장이 가능하고 작전 공백 없이 완벽한 임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외산 대비 수리 및 정비 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대화력 사업팀장은 대포병 탐지레이더 IRI의 국내 개발 성공으로 만약 적이 화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통해 적 화력 원점을 초전에 경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북한군이 쏜 포탄의 도발 원점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내는 대포병 탐지레이더 2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탐지거리가 향상된 대포병 탐지레이더 IRI를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했으며 오는 2018년부터 우리 군에 전력화한다고 밝혔다. 대포병 탐지레이더 IRI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정부가 약 54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업체 주관으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최근 실시한 개발 시험 평가 및 운용 시험 평가 전 항목에서 군여구 기준을 충족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레이더는 적방향으로 탐색빔을 운용해 적화력 도발 시 날아오는 포탄이 탐지되면 즉시 탄도를 역추적한다. 따라서 적화포의 위치를 아군 포병 부대에 자동으로 전파해 실시간으로 즉각 대응 사격함으로써 적 원점을 경멸할 수 있다. 방사청은 이번에 개발된 대포병 탐지레이더 IRI가 탐지 범위와 작전 지속 능력이 기존의 대포병 탐지레이더에 비해 30에서 40% 증대됐다며 적진 깊숙이 위치한 장사정포까지 상시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시 표적 처리 능력이 약 2배 향상돼 다수의 적사격 원점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져 적도발 시 즉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대포병 탐지레이더 2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국산화율이 약 95%이기 때문에 고장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군수 지원 보장이 가능하고 작전 공백 없이 완벽한 임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며 외산 대비 수리 및 정비 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국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의 핵심 장비인 대포병 탐지레이더 2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대화력전 수행을 위해 탐지거리가 향상된 대포병 탐지레이더 IRI를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했다며 2018년부터 군에 전력화한다고 밝혔다. 대포병 탐지레이더 IRI는 2011년 11월부터 정부가 약 540억 원을 투자해 LIGN-X1이 개발한 것이다. 최근 실시한 개발시험 평가와 운용시험 평가 전 항목에서 군의 요구 기준을 충족해 최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군 포병 화력으로 실시간 즉각 대응 사격함으로써 적 원점을 경멸하도록 한다. 이번에 국내에서 개발된 대포병 탐지레이더 IRI는 탐지 범위와 작전 지속 능력이 기존 아서 K에 비해 30%에서 40% 증대됐다. 적진 깊숙이 위치한 장사정포까지 상시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 동시 표적 처리 능력이 약 2배 향상돼 다수의 적사격 원점 정보를 아군 포병에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 적도발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해졌다. 두 대를 교차 운용할 경우 주야간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전천후 365일 지속 작전 운용이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 평양에서 원산 이남 지역에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배치해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 대량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야포 8,600여 문, 방사포 5,500여 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형 300mm 방사포도 실전 배치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대포병 탐지레이더 2의 국내 개발 성공으로 적이 화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통해 적 화력 원점을 초전에 경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국방과학 선진국만 보유한 다중 이상 배열 레이더가 4년 만에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돼 시제품이 일반에 공개됐다. 방위사업청은 7일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고된 AESA 레이더는 201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한화시스템이 함께 개발해온 전투기용 레이더로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 안테나 장치, 송수신 처리 장치, 전원 공급 장치 3부분으로 구성된다. 항공기용 레이더는 레이더 기술의 집약체로 일부 선진국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개발이 어려운 최첨단 기술로 레이더의 꽃이라 불린다. 방사청은 해외 기술 이전 없이 AESA 레이더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우리 국방과학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음을 전 세계적으로 입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AESA 레이더 시제품 개발 성공에 이어 KEFX 사업이 성공하려면 AESA 레이더 소프트웨어 추가 개발을 통해 AESA 레이더의 KEFX 체계 통합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사청은 현재 AESA 레이더는 하드웨어에 이어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라며 ADD가 보유한 레이더 기술 역량을 활용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모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공대공 모드는 지상시험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고된 AESA 레이더 시제품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인도될 예정이다. KEFX에 탑재해 체계 통합과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20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방산업계가 한때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마저 내려졌던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 제작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군 당국은 최종 단계의 A사 레이더 시제품을 제작해 오는 8월 12일을 전후해 국산 A사 레이더 완제품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한화시스템 등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출고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연구진은 A사 레이더의 핵심 기능 부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레이더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스라엘에서 성능 평가에 도전,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스라엘 레이더 업계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 성능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며 부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예정된 출고식은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A사 레이더 개발을 우리 손으로 결국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께 좋은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KF-X 사업을 추진해왔던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애초 세계 유수의 전투기 개발, 제조업체들이 극비에 붙이고 있는 A사 레이더 개발 기술을 해외 유력업체의 기술 이전을 통해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입찰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 등 2개 기종 중 F-35를 선정하면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돌연 미 의회에서 해당 기술의 이전을 금지해 난관에 봉착한 국내 방산업계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4대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KF-X 전투기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CDR 통과란 KF-X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26일 CDR 통과를 선언했지만 최종 단계의 A사 레이더 시제품이 제작 완료될 때까지 연구, 개발진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향후 A사 레이더를 KF-X 기체와 통합시킨 KF-X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일본에서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자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지시했다. 김영삼 정부의 경항모 도입 구상은 외환 위기로 인해 공중 분해하고 노무현 정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기술과 예산,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사업단이 해체되면서 무산됐다. 경제적 이유로 취소된 경항모 도입 구상은 국민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무산은 비슷한 시기 개봉된 최민수, 정우성 주연의 영화 유령의 영향 때문에 내국노 기자가 비밀 사업을 폭로해 사업이 취소됐다는 식의 소문이 나돌면서 반일, 반미 정서에 기름을 끼얹는 소재로 악용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 문재인 정부는 김영삼, 노무현 정부가 해내지 못한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모두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적 호응을 얻어냈다.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모든 나라의 해군이 꿈꾸는 해군 무기체계의 정점이자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전략자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무기들을 모두 갖게 되면 한국도 주변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기도 했다. 청천벽력, 미국의 핵연료 공급 거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항공모함 도입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경제적 문제는 물론 정치, 외교적 압박까지 극복해야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발표한 것은 현 정부의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비쳤다. 여당과 친문 진영은 이른바 외교왕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외교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업적이라며 전방위 선전전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집권 초기인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같은 해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연구라는 선행연구
과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에서도 해군이 비밀리에 이른바 핵잠수함 TF를 조직해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미국과도 관련 협의가 상당 부분까지 진행됐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군 내부 조직에 관련된 사안은 군에서 언론에 흘리지 않는 이상 알려주기 어려웠기에 TF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전문가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과 국방부의 중기계획 발표 이후 언론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온갖 장밋빛 기사를 쏟아냈다. 일부 언론은 2025년 건조해 영해를 지킨다는 소설을 써 내보내기도 했고 어떤 언론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한국이 수입한다는 근거 없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모두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달콤한 꿈을 꾸던 10월 초 순동아일보가 청천벽력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9월 극비리에 방미한 김현종 차장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물론 핵무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에너지부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가압 경수로로 반드시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구조다.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따라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원자력 협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막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연 상태의 우라늄은 핵분열이 어려운 우라늄 238이 대부분이고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 235 비율이 0.7%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핵분열 효율을 높이려면 이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높여야 하는데 이것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상업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농축우라늄은 우라늄 235 비율이 5에서 20%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원자로는 이러한 저농축우라늄으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고 감속제 등을 이용해 핵분열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우라늄을 더욱 농축해 우라늄 235 비율을 90% 이상까지 높인 고농축우라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감속하지 않고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가속시켜 폭발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원자폭탄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라늄 취급 전 과정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 이 협정 일부를 개정해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농축에 대한 기로를 여는 데 성공했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승인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즉, 한국의 우라늄 농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정과 협약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핵연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국내 상업용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우라늄을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하지만 이는 관계 법령과 원자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모든 저농축우라늄은 IAEA에 의해 수입량과 폐기량이 철저하게 추적, 감시된다. 수입할 때도 어떤 원전 몇 호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고해야 하며 핵연료 장전 후 원자로를 어떻게 가동했는지에 대한 운전 일지는 물론 사용 후 핵연료의 양과 폐기 후 관리까지 모두 사찰 대상이다. IAEA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옥죄는 것은 핵연료 유통 과정에서 미량이라도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모아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여준 것처럼 우라늄 농축은 원심 분리기를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전기, 그리고 우라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원전을 가동하는 한국이 핵연료를 빼돌린다면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과 IAEA는 한국의 핵연료 유통과 사용 전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단 1g의 전홍적 우라늄 유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핵연료를 합법적으로 획득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 정확히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핵연료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공급국 그룹에 의해 통제되므로 잠수함용 핵연료를 미국에서 수입하든 제3국에서 수입하든 미국의 승인 없이 합법적으로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현종 차장은 미국에 잠수함용 핵연료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은 이를 단칼에 거부했다. 핵비확산 원칙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잠수함용 핵연료를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 또는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2017년 이후 연이어 제기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한미 정상합의설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뀌었거나 애초에 이 합의설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뜻이다.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 핵연료 확보 불가능.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가운데 처음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꺼낸 김현종 국가안보실. 이 차장은 7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꺼냈다.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 방식이 될 것이며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협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김 차장의 이러한 발언 후 2달이 지나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공급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핵연료 수입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이 팔지 않으면 프랑스나 러시아, 심지어 중국에서도 전홍적 우라늄 핵연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의 선행 연구를 맡아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한 연구원인 필자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황당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필자는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연구 과제를 맡아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이다. 이 보고서는 위협 분석과 현행 전력 평가, 원자력